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아침입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제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있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 있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있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까지 민수기 13장 1절부터 33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할 사람들을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선발하여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선발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사람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들의 보고가 처음에는 그곳에서 가져온 과일과 그곳에서 본 땅에 대한 느낌이 나중에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바뀌는 그러한 톤의 변화, 이 보고의 변화가 민수기 3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13장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러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보고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하면서 이 갈렙이 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면서 그 땅을 치러 가자라고 할 때 이 나머지 10명의 정탐자들은 이 갈렙의 보고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이 10명과 2명의 대립, 백성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4장에서 그 백성들의 선택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은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13장에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땅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셨을까요? 그보다는 백성들이 그 땅에 대한 기대, 이해가 먼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12명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아야 했을까요?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보았습니다. 아주 풍성하고 튼실한 과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보다는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강성함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일진데 그들이 보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저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저 미래의 일이고 건너편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곁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예언이 미래의 일이고 저 건너편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일을 향하여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임을 그들은 보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과 더불어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상과 상황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 민수기 14장에서 온 회중이 불평과 또 믿음 없음, 불신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2명 중에 10명이 현상을 제대로 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출발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전진해 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수기 13장에서 주는 교훈은 그 12명 중에 10명의 믿음의 상태가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 또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을 오늘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주시고 우리의 신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며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